헤이 두끼맨 정식 성실 겸손하게 살고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가게 리뷰만 보실 거면 분할된 곳으로 가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서 필요하신 부분만 얻어서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에 두 끼 먹어서 두끼맨인데 자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초심 다시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사기로 고생하셔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십 건의 건강서적을 커버해서 커버까지 읽고 수백 편의 유튜브 건강 영상까지 시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살려야 하지만 정작 저는 하루에 4끼 및 야식과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두세 잔씩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부터 달라져야겠다 싶어 저의 식사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어요. 처음에 영양제 과다 복용도 해보고 끼니를 많이 늘려서 적은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도 해보았지만 만성적인 두통, 설사 이런 게 해결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잘 맞고 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면서 만성질환을 고쳐준 식습관이 바로 두 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비타민C 고용량 메가도스 요법까지 합니다.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3000ml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16대 8, 즉 16시간은 물, 따뜻한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심리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는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는 한 끼는 건강식으로 하는데 첫 끼 시작은 12시고 이때 내 몸을 해독할 수 있는 샐러드, 당근, 양배추, 고구마, 감자, 과일 등등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딱 일용하게 먹는 것입니다. 공복을 왜 하냐면 16시간 동안 공복할 때 우리 눈에 우리 몸속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몸 안에서 오토파지 현상도 일어나고 피도 깨끗해지고 장기 청소 등등 일어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성설사, 두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 정체성은 제가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되찾아드리고 더불어 소중한 한 끼를 찾아드리고 싶은 게 제 채널의 모토예요. 공복에 바로 저는 운동을 갑니다. 운동으로 인한 몸이 항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타민C 3000ml 하나를 먹고 시작해요. 나의 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공복에 절대 복용하시면 안 돼요. 운동 시간을 미뤄서 하고 비타민C는 무조건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공복에 먹어도 별로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시작합니다. 운동은 헬스와 수영, 복싱 등등 하는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헬스와 수영을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고 시간이 될 때 다양한 운동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는 이렇게 샐러드, 고구마, 스미우르 바나나, 딸기, 그릭 요거트, 데일리 견과 드링크, 운동하니까 두유, 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루에 15,000에서 20,000ml 복용하는 비타민C. 다음 영상은 무엇을 먹는지 천천히 나눠드릴게요. 한 끼만은 건강하게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한 끼 소개해드리려고 다녀온 곳은 서울 경기권에서 과연 이보다 맛있고 완벽한 삼겹살 가게가 있을까 싶은 맛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맛과 가게 내부, 사장님 인성과 가치관 흠 하나라도 잡고 싶었는데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콕 집어 본다면 사장님이 직접 계시는 본점이 서울에 없다는 거 하나가 억지스러운 단점이에요.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1년에 2번 갈까 말까예요. 왜냐면 아직 못 먹어본 가게가 수두룩 빽빽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가게가 강남권에만 있었으면 진짜 한 달에 2-3번은 무조건 방문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 3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가게에서 삼겹살을 먹었을 텐데 삼겹살 가게 중에 가장 맛있었기도 했고 사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고기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를 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단골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 같지만 가서 드셔보시고 사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가 서울 경기권 삼겹살 맛집 중에 무조건 1등이에요. 이 가게는 한동과 이베리코 1등급 안태지만 사용하는 가게이며 이베리코 고기는 어디 거 쓰는지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전통이 깊으면서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하십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고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 제가 도장 깨듯 깨고 싶었어요. 송파에서 향동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생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삼겹살 잠정 1위가 광주에 있는 초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직접 내려가서 먹고 온 사람
사람으로서 초돈 여기보다 진심으로 훨씬 맛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고기는 솔직히 숙성과 불판, 숯, 칼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원육만 좋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돈은 원육이 장땡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맛있는 고기는 원육 40%, 숯불 30%, 불판 30%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기 구워서 먹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기 먹고 집 갈 때 몸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고기를 오래 구워도 고기가 타지 않으며 오래 뒀다고 먹어도 그 맛이 유지가 되면서 1시간 30분 동안 먹었던 것 같은데 숯 한 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대표님이랑 다른 종류의 불판으로 고기를 구운 후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면요. 삼송역에서 대중교통으로 20분 걸리는 고양시 맛집 육식대왕 다녀왔어요. 제가 다녀온 날은 평일 월요일인데도 손님이 많았고 참 신기한 게 이 동네에서 과연 장사가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주변이 오피스 상권, 역세권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가게는 일찍 문 닫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참 신기하게 육식대왕 이곳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혹시 주말에 가실 거면 재료 소진 및 웨이팅이 길 수 있으니 일찍 가시거나 예약 및 전화를 꼭 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부는 제가 다녀온 삼겹살 가게 중에 가장 고풍스러웠는데 마치 1인당 20만원 하는 다이닝 가게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이 더 대단하신 게 인테리어 직접 모두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가게에서 고기 냄새 및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삼겹살 가게야 다이닝 가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쾌적했어요. 기본 반찬은 5가지에 소스는 마늘 포함해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반찬과 소스 중 90%는 다 손수 수제로 직접 만드세요. 사장님은 그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와 섞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라고 그냥 짜파구리 같다는 유머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채 콩나물 무침 이게 굉장히 요물이었어요. 이제 맛있는 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은 똑같은 고기를 두고 불판과 숯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식감과 맛이 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셨대요. 대한민국 고깃집 사장님 중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 막대한 결과를 내신 분이 과연 있을까 싶더라고요. 보통 고깃집에서는 참숯과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야자숯을 사용해요. 고기를 구울 때 꽤 좋은 선택이라고 GPT가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즉 야자숯은 열 지속력이 꽤 좋고 연기와 냄새를 잡아주니 고기 본연의 맛까지 해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불판은 도자기 장인이 직접 구워주신 불판인데 불판과 숯불 간의 높이 이러한 열전도율로 인한 작용이에요. 즉 고기가 불판에 닿았을 때 익는 면이 타지 않으니까 분량이 고기에 적절히 들어가 배고 담백하게 되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이 불판을 제작하게 되었대요. 또 이 불판으로 인해 사장님의 선한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아 업무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모든 고객이 직접 고기를 구울 때 태우지 않고 쉽게 맛있게 구울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판매가를 낮춰주고 고기를 먹는 고객과 가게에도 이득이 되어서 손님과 가게가 모두 상생하게 되는 원리인 거죠. 저는 이날 둘이서 삼겹살, 꽃목살, 항정살, 황제살, 마지막 톰 크루즈 형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게 드셨다는 돼지 특수 부위 풀루마 총 810g을 먹고 왔어요. 사실 삼겹 하나 목살 하나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기 한 점씩 딱 먹고 나서 진짜 초돈보다 맛있어가지고 모든 고기를 다 맛보고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먹고 왔어요. 저는 조명이나 후보종 필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세비지하게 보여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육식대왕의 고기 원육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육안으로만 봐도 정말 퀄리티 좋아 보였고 먹어보지 않아도 이건 정말 맛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삼겹살, 목살, 항정살, 그리고 황제살, 풀루마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맛있는 순으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가게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고기는 톰 크루즈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풀루마예요. 가격은 160g에 21,500원. 이 부위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밖에 안 나오는데 대략 300에서 400g 정도이고 돼지의 등 위쪽 목덜미 바로 등심과 목살이 연결되는 부위래요. 그래서 어깨살 부위에서 갈라지는 모양이 깃털, 풀루마처럼 생겨서 깃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맛있고 부드럽다고 하는 특수 부위래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오버 안 하는데 이 풀루마는 무조건 꼭 주문하세요. 왜 톰 형이 이걸 극찬했는지 알겠더라고. 맛이 어떠하냐면 이게 돼지고기가 맞다고?
한우 2플러스 주신 거 아닌가?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면서 육향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걸 마치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먹어보면 소고기인 줄 알 것 같아요. 더불어 지금 보니까 토시살이나 부채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고 먹으면 마치 진짜 부드러운 툭불 한우 등심이나 채끝이라고 할 정도예요. 초돈보다 1.75배 정도 맛있었고 여기 기본찬이 굉장히 기깔나서 싸먹어도 맛있는데 플루머만큼은 육즙과 원육 본연의 맛을 눈 감고 드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황제살인데 여기는 돼지의 앞다리와 목 사이, 정확히는 갈비와 가슴뼈 주변의 안쪽 깊숙한 부위래요. 갈비살 또는 늑간살이라고 합니다. 왜 황제살이냐면 부위에 육즙이 많고 부드러우면서 황제만 먹을 것 같다고 해서 붙여줬대요. 제 친구는 플루머랑 황제살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공동 1등으로 쳐줬고 맛은 일단 입에 넣자마자 육즙이 촤르륵 퍼지면서 촉촉한 식감이 대박이에요. 저는 소고기도 부드러움이 강한 살치를 좋아해요. 하지만 고기를 제대로 좋아하는 분들은 쫄깃함도 있어야 한대요. 이 황제살이 바로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해서 맛있고 육향이 플루마에 비해 좀 진했습니다. 세 번째 목살을 구워봤어요. GPT한테 그려달라 하는 것도 재밌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전 그 다음으로 맛있었던 게 목살이었습니다. 고기 그 데피니션 선명도라고 하나요? 그 선홍색이 굉장히 진하면서 마블링이 참 이쁘고 지방이 참 골고루 끼어 있었습니다. 이 목살은 이베리코 원육을 240시간 동안 숙성시키신대요. 목살은 구우면 특히 표면이 노릇한 색감이 나는 그 마이야르 반응이 진짜 이쁘게 일어났어요. 그 단백질과 아미노산 탄수화물이 140도 160도 고온에서 만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이게 이쁘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살이 참 맛있었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그 촉촉해서 미디엄 레어도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엄이나 미디엄 웰던을 꽤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진짜 힘들게 반찬 준비하신 거 알겠는데 그냥 밑반찬, 상추쌈, 소금, 쌈장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참 맛있어요. 마장동이나 가락축산몰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 나중에 물려서 쌈장을 찾고 절인 양파를 찾는데 여기는 전혀 물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삼겹살이에요. 여러분 이 가게 블로그 리뷰나 방문자 리뷰를 봐도 원육 상태는 한결같습니다. 사장님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겸손하세요. 삼겹살이나 목살은 항상 좋은 원육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기에 복불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100% 상태로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겸손한 분이시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돈가스계의 장인 돈까르띠의 사장님도 참 솔직하시고 겸손하셨는데 장인들은 다 이러나 봐요. 네, 삼겹살 마이야르 반응도 잘 나왔습니다. 저는 먹는 것만 잘하지 음식 데코는 아직 잘 못하겠어요. 인스타나 쇼츠 유튜버 분들 영상 보면 삼겹살 참 이쁘게 굽고 자르는데 전 아직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말씀드릴 게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왜냐면 이런 삼겹살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육향이 굉장히 진하고 식감도 좋고 육즙은 또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삼겹살이 느끼하고 풍미가 진하니까 깻잎 한 장에 그 위에 콩나물 무침 또 그 위에 고기를 딱 올린 다음 모든 소스를 그냥 죄다 올려요. 마지막으로 딱 싸서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아차, 이걸 설명 못 드렸는데요. 여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별미가 있어요. 치즈예요. 다른 곳 가면 모짜렐라, 앙팡 치즈, 슬라이스 치즈 싸먹잖아요. 오히려 기름진 삼겹살과 느끼한 이런 치즈랑 싸먹으면 고기 한 점이 아까울 정도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치즈 원산지는 덴마크산 구워먹는 치즈인데 고소하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풍스러운 유제품 풍미가 굉장히 좋았고 향이 느끼하지 않고 진하면서 끝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고 부드럽고 탄탄했으며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그 입안에 꽉 채워준다고 말해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고기 겉면을 좀 바삭하고 육즙이 폭발하는 삼겹살이랑 플루마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치즈는 꼭 주문해 드세요. 강력 추천해요. 마지막 항정살이에요. 항정살은 돼지의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데 목덜미 안쪽 근육이래요. 그리고 한 마리 돼지에서 대략 600에서 800g 정도 나오는데 이 부위도 굉장히 귀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항정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쫄깃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고기인데 보통 상대적으로 비싸고 양이 적어서 찾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항동 맛집 60대항의 항정살은 맛없어서 사위 준 건 아니지만 앞에서 드린 부위가
가게가 압도적으로 맛있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었던 항정과 식감의 차이가 좀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항정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씹을수록 고소한 그 육즙이 있잖아요. 여기는 부드러움이 강하고 쫄깃함이 조금 부족하면서 밸런스가 조금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었지만 요즘 고기 원육에서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그 껍항정이라고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고기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면 오늘 리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살면서 고깃집 100곳 이상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은 처음이었고 마치 돈가스 가게로 친다면 얼마 전에 리뷰한 돈까르띠에 정도 급이었습니다. 그 가게도 굉장한 장인정신을 갖고 계셨는데 삼겹살계는 여기 육식대왕 사장님이 고기계 장인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흠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해서 털어보았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가게였고 원육이 전부가 아니라 원육 40%, 육숙성 30%, 불판 30%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집 갈 때 옷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고기를 오래 구워도 타지 않는 가게, 모든 것이 완벽한 가게, 초돈보다 맛있었고 서울 경기권에서 무조건 삼겹살 가게 1등 고양시 맛집 육식대왕.